자, 백예규 화백, 한국일보 뭐 유명한 화백이죠. 뭔가 인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만 보고는 혹시 누군지 감이 잡히십니까? 일단 뿔테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옆에는 막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까마귀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허수아비 형상으로 인물을 그렸는데 뭐 답은 뭐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변창흠 장관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볼까요? 구원투수 변창흠 등판 2개월 만에 조기 강판됐다. 야구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뭔가 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할 이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결국 LH 사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고요. 어제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일보 저 백예규 화백의 이 사람의 실린 글을 잠깐 읽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얘기 가볼게요. 가봅니다. 구원투수 변창흠 등판 2개월 만에 조기 강판인데 내용을 좀 볼게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런데 출발부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출발부터 위태위태했어요. 왜? 과거 했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뭔가 위태위태했습니다. 바로 그게 2016년에 있었던 구의역 김군 사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어도 정부 여당은 전문성을 믿었습니다. 감쌌단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지낸 그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자신했다. 발목을 잡은 건 직접 추진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여러 신도시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광명시흥지구가 불거졌고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쏟아졌고 수사를 받는 20명 중 11명은 그가 LH 사장 시절에 땅을 샀습니다. 여당에서도 경질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이를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닌가?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관운이라는 게 참 덧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그건 뭐 이렇게 정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개월 만에 물러나시게 돼서 그 저 화면의 그림도 보면 얼굴이 길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얼굴이 길다는 건 우울한 일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 일이 인생사 세옹지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는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나 저분이 지금 뭐 개인적인 문제로 물러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기업 적폐, 관료 적폐 이걸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책임을 지게 된 거라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 LH 비리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은 저는 충분히 재보궐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할 만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당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일벌백계는 물론 철저한 수사가 전제돼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검찰이냐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가진 수사력 모두를 동원해서 일단 진실을 밝히고 일벌백계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는 LH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문제가 많았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이 문제 많은 데를 합쳐놓으니까 이거 예견된 비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의식하면 정말 미래가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일벌백계 대책 마련 그동안에 우물쭈물했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징벌적 그 환수법 이런 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네. 여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경향신문 이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장이 나와 있는 거죠. 경질론에 그동안 선을 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 악화에 결국은 이런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H 1차 조사 발표 후에 그제 목요일 날 있었죠. 1차 조사 발표를 정세균 총리가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감안해서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 1차 조사 발표 후에 기류가 급변한 거 아닌가. 정 총리와 여권에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고요. 임시국회 후에 다음 달 초에 물러날 듯하다. 하지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하여 차명 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사의를 수용한 배경 제목에 보니까 경향신문 제목이긴 합니다만 보세요. 민심 악화에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 정미경 의원님, 민심이 악화되는 걸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어떤 위기감, 조급증 작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조급증이 아니고요. 지금 이 LH 이 사건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적인 사람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거는요.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했을 때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말하자면 공적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정보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도둑질해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이익을 취득했다. 네. 그러면 어느 국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가슴을 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너무 늦었어요. 저 정말로 이게 여당, 야당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 진짜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변창흠 장관이요. 이 문제 딱 터졌을 때 일단 경질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 맞지만 저는 대통령이 가끔은 고집을 피우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고 고집을 피울 때와 고집을 피우지 않을 때가 이게 분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쯤이면 이거는 국민들께서 반대해도 내가 고집을 좀 피워야 되겠다. 이런 사안이 있는 거고 이건 고집 피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LH 사건은 뭐냐면 모든 국민들 제가 볼 때는 100이면 100분 다 이거는 분노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통령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일단 변창흠 장관부터 쳤어야 해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늦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조사한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등기부 등본, 자료하고 사람 이름만 구분해갖고 전수조사한다요?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저 정도 LH 직원 하면서 정보 가지고 땅을 사고 판다 이러는 거는요. 선수 아니면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검찰 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 수사는 검찰이 전적으로 너희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 근데 그런 말씀 또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다 안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또 하늘을 찌르면 그때서야 이제 검찰이 수사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께 진짜 고언을 드리는 건 저는 오늘쯤 대통령이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토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LH 지사 전부 다 압수수색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것도 검찰을 향해서. 그렇지 않으면 특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하시면 뭐예요. 국민들께서 이제 그 말씀, 대통령의 그 어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을 텐데요. 꼭 오늘 부탁드려요, 정말 제가. 네. 관련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지금 변창흠 장관이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의를 밝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다가 결국은 오후에 속보로 뉴스 속보로 사의를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가 사의를 수용했다. 속보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 LH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 2일입니다. 불과 지난 2일 날 불거져서 열흘 만에 지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사의 표명을 대통령에게 하신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오전만 해도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하겠다. 그간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오후에 저렇게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또 즉각 수용을 밝혔습니다. 근데요,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볼게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변창흠 어정쩡한 경질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앞서 청와대에서 밝혔지만 이사대책 입법 마무리해야 그거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사표를 수리하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용하 교수님, 이게 사의를 수용한 게 시한부 수용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해요, 지금. 이게 뭐 언론의 지적인데요,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상황이 국민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전하고 다르죠. 자기 생활상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국가가 그걸 부당하게 정책을 피면 그걸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변창흠 장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질하기 참 쉽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장관이고. 그런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사의 표명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과연 보궐선거 전까지 변 장관이 계속 자리에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변 장관이 사실 변 장관이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도 좀 아까 듣던 비디오를 계속 틀어보면은 이제는 사실상 주무장관으로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상실했어요. 이사대책이라는 것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을 잡기 위해서 이 정부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억제책을 썼고 제도화시켰지만 이제는 뭐가 드러났냐 하면은 부동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투기 세력을 잡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골격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물론 초반에 문정부가 이걸 했어요. 했는데 그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공급 정책으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 이사 대책이란 말이죠.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야당에서도 공급해라 해갖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제 수사에서 나타나겠지만은 이 투기 세력이 땅값을 올리고 토지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이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점해내고 그런 다음에 그럼 실수요자가 그걸 못 사내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또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악순환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흑사에서. 결국은 이 문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부동산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급과 수요의 원칙도 뭐 법칙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뭐 전쟁 선포했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뭐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방역처럼 끝까지 쫓아가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 불안정성에서 아니면 그런 마피아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뭐 투기하고 또 올리고 없으니까 또 개발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돼 왔고 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동산 전쟁을 선포했는데 과거의 정권에서 그런 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해서 정말 이잡듯이 뒤져서 절대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근절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전담 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때 되면 나타나서 검경 뭐 합동하지 말고요. 전담 기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전담 기구가 있고 기관이 있어서 이걸 근절하는 확실한 모습을 물론 말씀하신 국회에서 입법 과정도 중요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정쩡하다고 표현을 쓴 게요. 이 청와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일단 언론 기자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쯤 사표 수리가 됩니까? 꼭 시기를 못 박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뭔가 청와대에 보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기에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거. 그거 언제입니까? 대통령이 알고 있는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인가요? 지금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라면 이번 주 초에 사퇴를 시켰어야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청와대에서 가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면 또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노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지 못한 것은 국토부 장관을 경질을 시키면 바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공부패죠. LH 그 투기한 거. 또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죠. 공공부패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을 경질시키면 대통령이 이건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그런 사과를 할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여론이 더 안 나빠지면 그냥 지나갈 것 같으면 넘어가고 적당한 시기에 국토부 장관 이제 사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얼렁뚱땅 넘어가고. 근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또 저 하나 염려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자주 듣던 표현이 적폐입니다. 근데 그 적폐는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항상 예전 정권, 자기들이 정권 안 잡았을 때의 이전 정권만을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적폐가 뭘까? 또 다시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또 겨냥해 가서 해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로에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요. 예전에 대통령 말만 믿고 아파트를 팔아버린 사람들, 또 아파트를 오르기 전에 사지 못한 사람들, 그냥 벼락 거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불로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그냥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하늘을 찔 정도의 분노입니다. 빨리 경질시키고 대통령께서도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러면 사표를 수리하겠다. 지금은 사의만 수용한 거지 공식적으로 이제 사표를 수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따지자면요. 지금 국민이 납득을 할지가 의문인 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요. 지금 LH 사태에 대해서 온갖 조롱성, 이 패러디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LH를 딱 붙였으면 한글의 내자랑 좀 비슷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제 패러디물이 나옵니다. 보세요. 영화 내부자들이요. LH 부자들로 패러디가 됩니다. 이게 딱 한글의 내자 비슷하잖아요. 붙였으니까. LH 부자들. 영화 내부자들 유명한 영화를 또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로남불은요. LH로 남불이 됩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자가 되잖아요. LH로 남불. 그리고 유명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를 그걸 조금 바꿔서
LH 혼자 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명한 밀레 그림도요. 이삭줍기란 그림이잖아요. 3기 신도시 예정지 묘목 심기란 제목으로 탈바꿈돼서 이렇게 패러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건 보세요. 지금 부루마블이라고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근데 그게 이제 LH 마블로 이름 바뀌어서 여기 보면 주사위 던져 땅 차지하는 보드게임 패러디에서 여기 뭐 과천, 광명, 시흥 다 이렇게 지역을 적어놓는 패러디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요. 영화의 한 장면을 또 패러디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 패러디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거기에 보면 제가 말로 설명드릴까요? 남녀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아마 뭔가 그 남자의 청혼이나 이 사귀자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뭔가 물어봅니다.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너는? 물어봤더니 남자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LH 다녀. 그렇게 패러디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온갖 지금 패러디물이 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을 정도로 이건 뭐겠어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 분노 상당히 격앙돼 있다. 이걸 방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변창흠 장관을 경질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누가 주도적으로 냈을까 궁금하잖아요. 중앙일보 3면 갑니다. 정세균, 이낙연, 국민 분노 확산되자 변창흠 교체 촉구했다. 바로 정세균 총리가 그리고 사실상 제일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했다는 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도 사퇴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뭐 시쳇말로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시쳇말로 변창흠 장관 사퇴 요구에 총대를 맨 건가요? 두 분이 어떻습니까? 총대를 맸다기보다는 그 총대란 의논해서 누가 하세요 이럴 때 총대인데 그거라기보다는 두 분 다 대권 후보시고 또 총리를 역임했고 지금 총리시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저런 촉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장관만 경질하면 이 사태가 해결되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장관 경질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질돼도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 문인철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게 이전 정부 탓이라고 또 비난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 적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부 들어서는 집값이 올라서 걱정, 어느 정부 들어서는 떨어져서 걱정. 그러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나오는 거 보면 기획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기획 부동산이란 투기 세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부동산 적폐와 관료 적폐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적폐나 관료 적폐를 청산하는 것 어느 정부나 시대적 과제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왜 청산 못했냐 이런 지적을 누가 한다면 그건 정말 따가운 질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이 부패라는 게 윗대가리 몇 명이 해요. 지금은 광범위하게 LH 직원 전체가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이 원인은 고위급으로 표현할게요. 윗 땡땡땡 이거를 죄송합니다. 고위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고위급이 주로 부패를 주도하고 이익을 가졌다면 지금은 LH 내부 보면 뭐 다 그런 것 같잖아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한 번도 도덕적으로 청산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자셨어요. 2007년에도 BBK와 다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덮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언론은 들러리를 섰죠. 그래서 범죄자가 5년 동안 대통령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다음에 LCT 수사. LCT 관련하여서도 이건 뭐 몇 번에 걸친 고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이 이걸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와 관련하여 지금 검찰에 다 맡기는 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로 보았을 때 혹시 검사 가족이 연관되어 있으면 봐주지 않을까? 검사만. 이런 의심이 또 국민들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도 정세균 총리가 정치의 명운을 걸고 이 총책임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또 경찰하지 마, 검찰해. 이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침 지금 검경 지도부가 그 지도급이 인사들이 만나서 우리가 이거 수사 협조하자.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아니 저는 지금은 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수사권이 조정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나와서 사실 이게 지금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과된 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노하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세균 총리가 총대 메시고 여기에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자,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뭐 이 기사들의 분석을 보면 보세요. 국민 분노가 확산되자 그랬잖아요. 좁혀서 보면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코앞입니다. 한 달도 못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후보, 특히 기사상에 거론되는 걸 보니까 박영선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그 캠프 측에 정말 지금 반발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 빨리 잡아야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도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사람이 민심을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박영선 후보 캠프가 어떻게 보면 민심을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에다 먼저 얘기하겠죠. 빨리 변창흠 장관을 아웃시켜라 이렇게. 왜냐하면 청와대는요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몰라요.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의 심리가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여러 정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세균 총리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첫 판부터 저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저 정세균 총리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그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분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선거는요. 야당이 못 이기면요. 이거는 그냥 진짜 간판 떼야 돼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아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두 분 다 지금 깜빵에 계세요. 감옥으로 하겠습니다. 네, 교도소로 하겠습니다. 교도소로 가 계세요. 그럼 네네. 뭐냐? 그 두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책임을 지고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만약 중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계속 지금 그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손혜원 의원 사건 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 교도소 안 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김의겸 청와대 사람입니다. 흑석동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동산 투기로 그 수많은 수억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분은 지금 대기 중이랍니다. 국회의원 하시려고. 근데요, 그때요, 생각나십니까? 새누리당 이우연 의원. 그 국토위에 있으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계세요. 다 책임지고 지금 다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하신 분들은 교도소에 안 가고 지금 밖에 나와 계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 왜? 지금 친인척 부분 이제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부분도 아마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말이 이제 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다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검찰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검찰에게 이 모든 사건을 줘서 명운을 걸고 다시 네. 한번 부탁하오니 다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조금 전에 정미경 의원님께서 이제 전망이랄까요? 분석한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따른 겁니다. 다분히 개인적 의견입니다. 무슨 사실로 드러났다거나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라 앞서 뭐 대통령 친인척 등등 관련한 내용은 정미경 의원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혀드리고 최민희 의원님의 추가 발언을 좀 들어볼 텐데 좀 시간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드리면서 계속 다른 얘기하면서 합쳐서 발언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우선 첫째는 대통령 친인척에서 비리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전망은 국가적으로도 안 좋은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간 이유가 공기업 직원이 비리 저질러서 그랬습니까? 본인들 비리였어요. 본인들. 그래서 그건 차원이 다르다. 손혜원 의원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법정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법정 구속 안 시켰는데 대통령께서 손혜원 구속시켜라 이러란 말입니까?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고발했잖아요. 고발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지 대통령께서 김의겸 국회의원 하지 마. 김의겸 감옥 가. 이건 정말 발상 자체가 저는 아니다. 그리고 이우현 의원은요.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뇌물 받아서 구속되신 거라 네. 이거를 무조건 다 섞으시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네, 1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인철 평론가님이 발언 요청하셨는데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발언하시고 싶었던 내용 기억하셨다가 녹여주시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